반갑습니다. 1월 22일 목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다우지수와 나스닥, S&P 500이 모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플러스 1%씩 올라갔고요. 주가 차트를 보면 반등하다가 뚝 떨어졌죠. 네, 그러다가 다시 막판에 올라갔습니다. 요 막판에 올라간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막판에 올라간 것은 네, 트럼프의 똥꼬쇼. 아니죠. 네, 똥꼬가 아니라 타코쇼죠. 타코쇼. 또 타코럼프가 나왔어요. 트럼프는 항상 네, 꽁무니를 뺀다. 야, 은근슬쩍. 근데 이게 이런 쇼를 하는 이유는 뭘까라는 생각도 좀 있는데 약간 관종 역할인 것 같아 보이죠. 네. 뭐 다행이긴 합니다만 트럼프가 이제 뭐 합의를 한다 어쩐다라고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일단 유럽하고 어떻게 이야기가 나올런지 또 잡음이 이제 완전히 사라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알아봐야 됩니다. 어쨌든 관세는 철회하기로 했대요. 그리고 무력 사용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또다시 엄포를 놓지 않을까 싶었는데 유럽이 이번엔 좀 심상치 않게 나오니까 야 거기 급한 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식으로 나온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좀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제히 기술주부터 해가지고 억눌렸던 기업들이 그냥 쫙 치고 올라가면서 막판에 땡기는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물론 이제 많이 치고 올라가다가 또 차익 매도 불안하다 이런 느낌들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누르는 형태가 좀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래도 괜찮아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자, 근데 조금 중요한 거는 금값은 내려오지 않아요. 네. 안전자산으로 이동한다 해가지고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찍었었는데, 이런 그 증시 반등 쪽으로 넘어간다면 셀 아메리카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라면 금도 좀 주춤해야 되잖아요. 근데 암호화폐도 오르고 다른 것도 다 움직였는데 금은 안 내려오고 또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또 뭐지 싶은 생각도 좀 있습니다만 뭐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 때문에 금을 대체제로 계속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전부 다 오르는 것 같아요. 주가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뭐 다 올라가는 것 같은데 자, 요걸 한번 보고요. 우리나라 증시가 이 부분을 미리 반영시킨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좀 있고요. 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후반부에 강하게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 관세를 철회하게 되면서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 다우는 1.2% 올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셀 아메리카의 주식 채권 동반 하락한 지 하루 만에 반등했고요. 그 다음에 금, 은은 최고치 경신을 지속하고 있다. 이게 조금 의문점이죠. 네. 금값도 조금 내려가야 되는데 그건 안 내려갔다는 얘기가 되네요. 네.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부과를 예고했던 그린란드 관세 위협을 처리하면서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을 했다. 근데 어제 2% 내리고 1% 올라간 것은 또 조금 그래요. 그죠? 많이 올라야 되는데. 뭐 이런 뉴스들을 가지고서 야금야금 팔아먹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있긴 있습니다. 한번 보자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을 대상으로 2월 1일 부과하기로 했던 10%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자, 그리고 합의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다보스 포럼에서 지금 만난 것 같아요. 그죠? EU 쪽 이야기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여기 써 있네요. 마르크 류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이 자식은 맨날 생산적인 회담이래요. 네, 그런 바탕으로, 네,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며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글쎄요. 네, 그 사무총장하고 뭐 이렇게 쭈글쭈글 했다고 하긴 좀 그렇잖아요. 유럽이 워낙 세게 나와 버리니까 아무래도 저런 것 같아요. 네. 저런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야, 그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 난리가 아니랍니다. 지금 여기서 관세 전쟁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막 그렇게 하니까 트럼프도 이제 쫄티라고 하죠. 네, 쫄티. 쫄아서 튄다. 네. 그래서, 유럽이 생각보다 워낙 강력하게 나오고 있고, 뭐, 군사 파병도 막 하고 막 실제로 유럽하고 전쟁하는 것은 조금 무리잖아요. 거기에다가 유럽과의 완벽한 이런 관세 전쟁. 옛날에는 뭐 상호 관세 부과한다 그랬을 때 뭐 유럽이 이 정도까지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나온다. 뭐 니들이 뭐 이렇게 할 거냐? 막 그렇게 미국이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관세를 계속 무기로 나오니까 더 이상 못 참겠다. 어디 될 때까지 가보자.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감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네. 만약에 그렇게 현실화되면은 미국 경제도 아주 처참하게 망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이제 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성이 좀 남아있어서 다행이긴 합니다. 자,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요. 이 타코 기조가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실제로 또 나와버리게 된 거죠. 네. 자, 그렇게 됐고 그래서 엔비디아가 2.8%, 테슬라가 2.9%. 근데 이게 지금 좀 애매한 게요. 강세를 보이는데 엔비디아는 4% 빠진 다음에 지금 3%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나 싶은 정도죠. 네. 많이 내려간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뭐 인텔 이런 것들 보면 AI 데이터 센터 뭐 확장한다 뭐 그런 얘기 있으면서 좀 올라가기도 했고 인텔이 11% 올랐어요. AMD 7.6%, 마이크론 6.5%. 자, 올라오긴 했는데 많이 올라간 것에 내려온 것에 비해서 올라오는 폭이 조금 적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여전히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일단은 네, 그린란드 관세 철회 소식에 의한 그런 부분 때문에 뉴욕 증시는 이제 마감 무렵에 다시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 근데 이것도 잘 보세요. 시간적인 그 부분들이 좀 있네요. 관세 철회 소식이 알려진 후 상승폭을 반납하고 떨어지기도 했지만 다시 회복했다. 금값이 출렁했는데 다시 올라갔다.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네 뭔가 자본적인 요소들이 나오고 있다라면 조금 조심은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 좋겠고 시장 흐름은 일단 네, 긍정적으로 요소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올라갈 때 차익 매도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도 조심을 좀 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반도체, 자동차, 로봇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집중되는 모습은 좀 있어요. 네, 그 내용들. 글쎄요, 오늘은 또 시장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네. 우리는 미리 선반영했다라는 쪽으로 가게 된다면, 어떻게 나올런지 또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뭐, 오전 시작 분위기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그 정도 한번 보고요. 자, 그 다음에, B2가 크게 늘어났다는 얘기가 있죠. 요것도 좀 걱정이긴 한데, 이 B2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기준점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지수를 상승시키고 있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B2가 급증한다. 계속 이거 얘기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코스피 단기 과열 국면에 진입했다.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것이다. 저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오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변동성 이슈가 일어나게 되면 주식을 팝니다. 자, 왜냐면 이 기준이 있어요. 많이 오른 상태나 많이 내린 상태에서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 되게 되면 변곡점이 곧 온다.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변곡점이 곧 온다라는 거죠. 왜? 어차피 상승 쪽으로 가거나 하락 쪽으로 안쪽 방향을 정했다면 꾸준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갑자기 변동성이 커진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신 못 차리게 한다라는 것은 손바뀜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그동안 진행되어 왔었던 추세와는 조금 다른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다. 뭐 이게 횡보 조정이 되든 아니면은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되든 뭔가 다른 방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경계성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한번 보시면 되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이런 구간이 지나고 나서 또 다시 방향이 우상향이나 경해진다면 다시 진입해도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뭐 어쨌든 네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코스피 5,000포인트를 앞두고서 개인 투자자들의 비트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를 갈아치웠다. 근데 이거는 당연한 얘기예요. 이 비트에 대해서 야 비트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큰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당연한 겁니다. 시장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 규모에 맞는 비트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되면 비트도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비트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받는 것은 아니고 시장이 조정을 받기 때문에 비트가 줄어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를 또 다르게 의미를 잡으시면 안 되죠. 비트가 너무 늘어났기 때문이다. 물론 시장 규모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늘어났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조금 많기는 많습니다. 그죠? 네. 이게 한 2,000포인트 정도 수준에서 본다면은 비트가 한 14조에서 15조 정도. 근데 평균치가 한 17, 18조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2,000보다는 좀 올라왔잖아요. 올라왔으니까 30조 원. 그럼 2배 아닙니까? 15조라고 잡더라도 2,000포인트에서 15조다라고 했을 때 지금 5,000포인트라면 2배 넘게 올라가는 부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비트가 30조 넘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규모가 커진 만큼 그
부분에 대한 덩어리도 커진다 보셔야 돼요. 지금 코스피 지수 자체도요. 조금만 하면은 100포인트씩 움직이죠. 이 100포인트씩 움직이는 게 옛날에는 어마어마한 수치였지만 지금은 뭐 한 2, 3%만 움직이면 100포인트 움직여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모습들이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B2가 늘어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특정 종목에 집중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그 종목에 대한 B2가 지금 현재 규모가 위험한가, 이 부분을 봐야 되죠.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B2가 늘어났다. 그래, 그럴 수 있지. 많이 올랐으니까요. 근데 삼성전자 시총이 지금 850조예요. 네, 880조? 네, 이렇게 뭐 좀 늘었죠. 하이닉스도 500조가 넘습니다. 근데 뭐 B2가 지금 뭐 1조 뭐 이렇게, 이거는요 지금 많이 늘어났다고 보기는 좀 그렇죠. 왜냐면 실제로 이거 800조가 넘는 기업 이거 잘라보세요. 잘라서 예전에 뭐 400조 할 때, 그러면 400조 정도로 생각하면은 1조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8천억 뭐 이런 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용이 늘었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현대차도 지금 보면 100조가 넘었잖아요. 네, 시총이. 그래서 현대차의 신용 잔고가 지금 4천억원 늘었다. 100조인데 4천억입니다. 비슷비슷하게 가고 있는 거죠. 이번 달 들어서서 1240억 순증했다. 즉, 증가했다는 얘기인데, B2의 규모가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어느 시점에서 많이 들어왔냐라는 거거든요. 많이 올라온 시점에서 B2가 엄청나게 들어갔다. 자, 이런 부분들은 뭘 의미하냐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 시점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왔고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 된다면 이 B2를 털고 가자라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 변동성에 의한 그런 움직임이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한 주의는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B2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B2가 너무 커졌다, 뭐 사상 최대치다, 이걸 가지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몰려 있다라는 거죠. B2가 늘어나 있는 건 괜찮아요. 근데 지금 시점이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B2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 B2에 대한 영향으로 주가가 올라가면 또 들어오겠죠. 즉, 이 상황이 뭐냐면 개인들이 밀어 올리면서 주가를 단기적으로 피크를 만드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 물이 빠져야 되겠죠. 그래서 상승은 뭐 제한적으로 보여질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렇게 들어오면 마지막에 피날레로 빵 하고 터질 수 있거든요. 그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시점이 다가왔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더 크게 올라가고 더 움직임이 세게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심하는 거지, B2가 많아져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단기적 변동이 들어간 이후에 움직임이 또 안정화된다면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B2의 규모와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관심이 높아졌느냐, 그거를 가지고 보셔야 되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움직임을 계속 만들기 하겠습니다만, 현재 시장에서는 이런 단기적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만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현대차 얘기 나와서 이쪽 뉴스 한번 더 볼게요. 테슬라의 대항마가 될 것이다. 그래서 현대차의 파격 전망이 일어나고 있다. 연일 불기둥. 자, 포지션은 일단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동차 업황이 지금 잘 움직여줄 것이다 라고 제가 전망을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업황적인 부분이었어요. 자동차 업황. 근데 지금 현대차가 불기둥 쏘아 올리는 것은 이 아틀라스, 이 로봇 때문입니다. 로봇주에 엮여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예전에 제가 포스코 홀딩스 27만원인가 사가지고 60만원에 팔아먹었던 기억 나시나요? 자, 포스코는 철강으로 샀어요. 철강을 샀는데 뭘로 엮였죠? 2차 전지로 엮이면서 쭉쭉 치고 올라가서 이씨 뭐야, 이런 정도로 해서 주가 많이 올랐죠. 자, 그래서 그렇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서 60만원에 딱 팔았는데 그게 70만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 지금 뭐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주가 가격은 다 아시죠? 자, 현대차는 조금은 다른 개념일 수도 있어요. 다른 개념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냥 2차 전지의 그런 뭐 리튬 호수랑 좀 관련이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자, 지금 현재 보시면 이 로봇 쪽, 물론 이제 보선 다이내믹스는 완전한 현대차 거니까 뭐 크게 문제될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쪽으로 해서 얘는 자동차인데 로봇으로 올라갔어. 좀 애매하죠. 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물론 이제 이 로봇을 가지고서 공장에 투입을 시킨다 해가지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일자리를
잃게 된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도 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현대차는 자동차. 그동안은 우리 자동차 관세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앞으로의 뭐 판매량이라든지 등등등 뭐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라든지 자율주행 이런 포함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동차 부품까지 본 거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보고 봤을 때, 그래, 업황적인 부분이 좋아지겠구나, 라고 했는데, 여기서 로봇이 들어와서 주가를 올려버린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네, 저는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열심히 올라가고 있죠?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데, 업황적인 부분에서 로봇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 것인가? 현대차만 단도로 봤을 때, 네, 로봇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 것인가 생각하셔야지 돼요.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주가를 크게 뛰어오르게 하는 일시적인 요소는 되지만,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사업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까지의 강점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뭐 일단은 저는 뭐 자동차를 어제까지 해서 매도를 친 거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네, 예전에 포스코 홀딩스를 팔아먹은 것처럼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엉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로봇은 뭐 어차피 진행형이 아직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로봇은 더 들고 간다고 치더라도 뭐야? 물론 이제 로봇에 대한 기대치가 현대차를 통해서 더 크게 퍼지긴 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경계하면서 가세요. 그래서 뭐 우리도 뭐 수익률 측면에서는 뭐 100%가 넘고 뭐 200%가 되고 뭐 이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많이 챙겨 놓는 것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여기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현대차 생산성 혁신의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로봇이 들어와서 이제 꿍짝꿍짝 해가지고, 네, 현대차가 더 많이 만든다. 자,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혁신, 이런 거, AI, 그 다음에 엔비디아와의 깐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 쪽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나오는 건데, 자, 이게 2035년입니다. 2035년이요. 네. 그 2035년은 지금, 네, 너무 멀죠? 네, 너무 멀어요. 그래서 한번 내려갔다 올라가도 괜찮은 시간이기도 하고요. 자,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사에서 전부 다 64만원대, 뭐 70만원대, 뭐 100만원도 간다면 또 이런 얘기 나오던데 조금은, 네,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0만원 넘어가면서, 네, 저는 이제 매도 포인트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뭐 난 더 갖고 가겠다 싶으신 분들은 가지고 가시다가 꺾이는 포인트 나오면은 빠르게 대응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우리는 뭐 미리 대응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니까 참고하시고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 이슈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전기차 쪽 이슈 포인트 있어서 분위기 좋고요. 자동차 쪽이라든지 반도체 쪽에는 미국 증시의 훈풍을 통해서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 많이 올랐잖아요. 어제 많이도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은 미리 반영된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가 흐름이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움직이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네, 무조건 오늘 폭등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흐름을 어떻게 잘 지켜주고 있는지, 또 그 매도를 아직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이 흐름이 혹시라도 꺾이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들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또 트럼프의 이런 타코쇼 때문에, 네, 오늘 증시 분위기는, 네, 훈풍으로 시작할 것 같아 보이긴 하네요. 자,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좋은 수익률 올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